게임은 왜 재밌는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왔다. 심리학을 보는 게임의 심리. 안녕하세요. 게임의 심리의 진행자 김주성입니다. 본가를 다녀와서 그런가 평소랑 똑같이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건데도 뭔가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특집 방송을 할 거거든요. 어제 시간 있는 저녁 방송에서 특집편을 한 방송하니까 갑자기 저도 특집 방송이 당겨가지고 바로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글 썼습니다. 온전히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화는 앞에 여는 말이랑 게임 뉴스도 비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제로 특집 방송을 할 것이냐? 자, 게임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슈팅, 전략, 모험, 퍼즐, 육성 등등등등. 과장해서 말하면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의 수만큼 게임의 장르가 다양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이질적이지만 많은 이용자에게 사랑받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소재로 할 거예요. 에?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곧 다가오는 계절이 뭐죠? 바로 여름이죠. 단언컨대 그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래도 몰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자, 말씀드릴 텐데 좀 걱정이 되니까 스피커에서 살짝 물러나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포입니다. 본 방송은 무서운 연출을 위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시청 및 성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으스스한 그래픽, 소름 끼치는 배경음악, 쓰잘데기 없이 세심한 스토리까지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곁눈질로 힐끔거리며 자꾸 보고 싶은 건 왜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공포라는 감정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공포는 무섭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공포라는 감정은 생존과 안전을 위해 발달한 반응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위험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먼저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의 활성화, 심장박동의 가속과 혈류량 증가, 그로 인한 체온 감소 등의 신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포의 핵심이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안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소해 보이는 요소라도 간과했다가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죠. 만약 뱀을 보고도 놀라지 않거나 낭떠러지나 불을 보고도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생명의 위협이 되겠죠? 즉, 불안은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인 겁니다. 따라서 불안을 가져다주는 공포물은 우리가 기피해야 하는 대상 1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소설부터 만화, 영화, 심지어 게임까지 일부러 공포물을 찾아서 즐기기도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실제 공포물을 볼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편도체에서는 외부 자극에 반응해 호르몬을 분비하지만 전전두피질에서는 이를 상쇄합니다. 즉, 공포물을 보면서 불안과 긴장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상의 상황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험 상황에서 오는 스릴만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느끼는 스릴을 재미라고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전 화에서 다루었던 재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게임에서 얻는 재미는 주로 학습과 관련된 보상작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스릴은 교감신경 활성을 통한 신체적 반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차이입니다. 스릴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게임의 심리 3화를 참고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각설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공포의 핵심은 바로 불안이고 그 불안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느끼게 되죠. 따라서 공포를 느끼고 싶다면 생존의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를 꼽아보자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립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다른 동물들처럼 날렵한 다리 근육이나 단단한 턱이 아닌 뇌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죠. 서로 뭉치면 뭉칠수록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반대로 혼자일 때는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영화나 게임 속 주인공들은 어떤 경우에서든 혼자가 됩니다. 집 혹은 학교에 갇히거나 설령 마을에 있어도 주위에는 온통 괴물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혼자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혼자라는 사실. 고립은 불안을 만드는 그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만약 날 위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다면 두려움이 반감됩니다. 대처할 방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생기고 불안감이 해소되기 때문이죠. 즉, 공포물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의 시작은 날 위협하는 해당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불쑥불쑥, 툭툭 튀어나오는 장치에 놀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통제 밖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날 위협하는 대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도 날 위협하는 대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대처는커녕 이해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막연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록 불안은 더 가중됩니다. 앞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불안을 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할 수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공포가 가중됩니다. 앞서 우리는 공포가 가지는 그 의미, 그리고 공포를 불어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황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상황을 감지하고 파악을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공포물에서 공포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장치는 무서운 장면과 소름 끼치는 효과음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더 큰 반응을 일으킬까요? 바로 효과음, 즉 청각입니다. 우리 뇌는 상황을 인지할 때 약 80% 정도 시각 정보에 의존합니다. 네? 그러면 무서운 장면에 더 큰 공포를 느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끝까지 들어봐요. 청각 정보는 시각 정보보다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공포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인 예측 불가능성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무언가 보이지도 않고 애초에 뭔지도 알 수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움을 느낄 겁니다. 공포를 자극하는 효과음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명입니다. 30에서 150Hz의 진동수를 갖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는 더 멀리, 더 빠르게 전달되어 다른 소리보다 귀에 더 잘 들립니다. 따라서 위급할 때는 살려주세요! 보다는 비명을 지르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도와달라는 고함을 들었을 때는 청각만 반응한 반면 비명을 들었을 때는 청각과 함께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 부위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포를 가중시키고 싶다면 비명 소리를, 기왕이면 주파수가 높은 여성의 비명 소리를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본능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초저주파도 효과적입니다. 초저주파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20Hz 미만의 소리를 말하는데요. 호랑이의 그르렁거리는 낮은 소리에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것은 그 속에 섞여있는 초저주파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화산, 태풍, 지진 해일과 같이 자연재해 발생 직전에도 초저주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핵실험 폭발 전에도 초저주파가 감지된다고 하네요. 이처럼 생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초저주파는 곧 들이닥칠 위험을 의미하므로 본능적으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750명의 참가자들에게 17Hz의 초저주파를 들려주었는데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요소는 단연 색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색과 붉은색이 강렬한 자극을 주죠.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대처할 수 없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주변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둠, 바로 검은색이 공포심을 시각으로 자극하는 것이죠. 그리고 붉은색은 피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위험을 알림과 동시에 신체를 흥분시킵니다. 그러나 어둠, 피 같은 직감적으로 인간을 자극하는 요소만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자처럼 일반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물건을 보고도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반사 실험처럼 의자와 공포라는 반응이 연합된 경험을 학습한 것이죠. 이를 공포 조건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검은색, 붉은색이 아니더라도 연합학습 효과를 통해 공포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 방에서 공포심을 반복해서 유발시키면은 이후에 점화 효과에 의해 어떤 물체든 공포를 느꼈던 파란색 방을 떠올리게 하는 파란색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공포라는 정서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사람은 주변 시에 위치한 것들에 대해 더 빠르고 더 반응도 확실하게 정서도 더 잘 포착합니다. 이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선 중심시와 주변시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중심시란 망막의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추상체가 밀집되어 있어 색을 쉽게 구별하고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뇌의 시각 피질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량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중심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주변시는 중심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해상도는 매우 낮지만 움직임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재미있는 게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보아야 할지, 바꿔 말해서 중심시가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변시와 주변시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분석한 뇌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게임으로 생각해 볼까요? 공포감을 일으키기 위해 중심시에는 주인공이 있지만
위험을 암시하는 이미지들을 의도적으로 주변시 영역에 배치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공포적 장치가 중심시에 위치했을 때보다 주변시에 위치했을 때 더 빠르게 알아차렸다고 하네요. 담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 정해진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정말 글쓰기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드네요. 심지어 오늘은 방송 중간에 노래도 뺐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잠깐 쉬어야 좀 힘이 오래 지속되는데 이거 다시는 못하겠네요. 그래도 오늘도 문제는 드려야겠죠. 자, 지금 내보냅니다. 공포의 핵심은 바로 불안이고 그 불안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생존의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올라올 게임의 심리 유튜브 영상과 에브리타임 KDBS 게시판에 게임의 심리 게시글이 올라갈 겁니다. 그 게시글에 있는 구글 설문지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잠시 쉽죠? 참고로 지난주 문제의 정답은 바로 쿨다운 핑크 프로젝트였습니다. 참여해주신 학우분께는 지금 방송이 업로드되고 나서 바로 연락이 갈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게임의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및 진행의 김주성, 기술의 김성민이었습니다.